우리가 앞서 다뤘던 해당 코드에서 텍스트를 바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 엘리먼트는 현재 ID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 텍스트를 집어넣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중괄호, curly brace라고 하죠. 중괄호를 입력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H1 엘리먼트는 내부에 텍스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브랜드 네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내부에 UL에 리스트 아이템이 있죠. 리스트 아이템을 15개 만드는데 이때 리스트 아이템에 텍스트 값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록 아이템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때 대시를 쓰고 달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 값이 처리가 되는데요. 동일하게 at 20 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라인을 복제하고 보겠습니다. 탭키를 눌렀을 때 H1의 브랜드, 즉 ID 브랜드 안쪽에 브랜드 네임이란 텍스트가 curly brace 중괄호 안에 들어간 텍스트가 들어오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D 내비게이션의 another list 그 안쪽에 list item 클래스는 아이템 시작은 20부터 총 15개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 목록 아이템에 들어가는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라인 값이 달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컨트롤 L을 선택해서 라인을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달러에서 이 뒷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곳과 이곳의 숫자 값이 다른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억해 줄 점은 이 앞쪽에 있는 값을 바꿨을 때 뒤에 안쪽에 있는 텍스트의 값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붙여놓기를 권장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잡한 예제 말고 단순한 예제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랑 요소를 만드는데 내부에 이런 경우에 라인을 복제하고 확인해 보면 바로 내용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컨트롤 L, 카피, 페이스트한 상태에서 내용을 추가해 볼까요? 플러스 앵커 요소 그리고 중괄호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중괄호 입력을 하고 세월호 구조 현황 확인하기라고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이때 앞과 뒤쪽에 공백을 집어넣게 되면 그 공백 역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탭키를 눌러볼까요? 보시면 앞과 뒤쪽에 공백이 처리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앵커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 레퍼런스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앵커를 만들 때 A 요소에 클릭이라고 쓰게 된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A 클릭이라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A 클릭 플러스 strong 중괄호 me 라고 썼을 경우에는 A 요소 안쪽에 strong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A 요소의 형제로서 strong이 들어오게 되겠죠. 형제 선택자를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내부에 들여놓고 싶을 경우라면 이 클릭이라는 텍스트,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의 텍스트 노드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그것의 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에서 내부의 자식으로서 텍스트를 만들고 그것의 형제로서 스트롱 엘리먼트를 사용해라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앵커 엘리먼트가 스트롱 엘리먼트를 감싼 형태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달랑 내부에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달랑 내부에 앵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앵커 요소는 클릭이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앵커의 클릭 다음에 문장을 이어가고 싶다면 플러스 사인을 집어넣어서 텍스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달랑 내부에 한 칸 띄고 this paragraph 라고 쓰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달랑 요소가 달랑 요소로 감싸는 말도 안 되는 문법이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이 부분에서 요소인 달락을 빼주셔야지만 돼요. 바로 이 앵커 내부에 있는 클릭은 그 다음 요소로 또 다른 텍스트 노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써주셔야지만 달락 안쪽에 A 요소가 있고 한 칸 띈 상태에서 바로 텍스트인 this paragraph 라는 코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점은 이 내용이 읽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연산자 사이에 있는 코드들을 띄어쓰기를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emit의 코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독성이 좀 불편하더라도 공백 없이 문장을 연결해 쓰셔야지만 emit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